그동안 내가 뭘 위해서 일을 했는지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상 이정재입니다. 요즘에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저에게 창피한 일이고 속상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앓이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중에 저희 거래처 사장님, 사모님 또는 자영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미수금의 힘든 상황과 그 거래처 사장님과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저의 모든 거래처와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래처는 중국집이고 거래한 지는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중국 사람이고 사모님은 한국분이셨죠. 제가 그 중국집과 처음 거래를 할 때 그 당시 사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시고 혼자셨고 직원 3분과 작은 중국집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주방장님이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신 주방장님이 지금의 사장님이 된 거죠. 두 분 성격이 잘 맞았는지 재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두 분이서 재혼을 한 후에 고생고생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죠. 사장님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배달 직원분들과 틈틈이 전단지 영업을 하면서 매출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사장님은 중국에 있을 때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지금 운영하는 식당도 장사도 잘 되고 해서 사모님과 상의를 해서 더 큰 가게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 장소가 앞쪽에는 1800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뒤로는 2만 세대의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고 상권도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사모님과 재혼을 하기 전에 22살 먹은 아들이 있었고 사모님도 21살, 20살 이렇게 2명의 딸도 있었고요. 이렇게 5명의 가족이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가게 평수가 250평이나 되는 큰 가게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아들은 주방에서, 사모님과 큰딸은 홀에서, 작은 딸은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5명의 가족이 장사에 매달렸죠. 시간이 지나 야간도 돌리면서 직원과 배달 사원도 더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 천안 지역에서 넘버원으로 손꼽을 정도였죠. 제가 거래처에 납품한 상품이 여러 종류의 만두와 수익김치, 쌀, 고춧가루, 단무지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한 달에 거래 액수가 1,800에서 2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 중에 제일 매출이 큰 거래처였죠. 결제도 한 달에 한 번씩 잘 되었고요. 미수금이 2,500만원이면 2천만원은 입금은 해주고 500만원은 바닥에 깔려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장사도 잘 되고 주방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들이 있어서 주방을 아들한테 맡기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딱히 하는 일은 없었는데 차를 외제차 링컨으로 바꾸시고 가게도 자주 비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몰랐던 부분과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미치겠다. 결제일이 되어서 결제를 해주셨는데 미수금이 3,200만원인데 1,000만원만 입금을 해주길래 이거 뭐지 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죠. 전에도 일부를 결제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며칠 있다가 결제를 해주신 적이 있어서 일단은 기다리기로 했는데 결제는 안되고 그 다음달 결제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난달에 결제가 안된 금액까지 같이 결제를 해주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미수금 4,600에서 600만원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2달 사이에 미수금이 3,500만원이 올라간 거죠.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죠. 뚜껑 열리네. 상황이 심각해서 사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상권이 좋은 곳에 양꼬치 전문점을 오픈을 준비 중이라서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자기 집사람이 대출 신청을 했으니 대출금 나오면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 하길래 그 자리에서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처럼 비슷한 일로 소액이지만 돈을 물린 적이 있어서 큰 걱정이었죠. 너무나 큰 금액이라서 겁도 많이 나고 해서 거래를 그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집에 납품하는 다른 유통업체들도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해물, 야채, 중식재료 납품하는 사장님들과 서로 연락을 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개인보다는 단체로 움직이자 하는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모님께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대출 신청을 했으니 돈 나오면 바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동안 자기네하고 거래한 지가 3년인데 왜 못 믿냐 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미수금 가지고 속을 썩은 적이 있냐, 사장님이 양꼬치 전문점을 너무 크게 준비를 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제가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때가 양꼬치 식당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시기였고 우리나라에 중국의 한족 사람들과 주돈족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장님은 양꼬치 전문점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망했습니다. 양꼬치 전문점을 7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한 이유가 중국인 손님들은 있었지만 한국인 손님들이 별로 없었죠. 한국인 입맛에는 그 당시에 양꼬치가 생소한 음식이고 양꼬치 특유의 누린내와 강한 향신료 맛이 안 맞은 겁니다. 월세가 800에 직원은 많고 장사는 안 되고 계속 적자만 생기니 유지가 안 되죠. 큰 빚만 생기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믿고 거래를 한 건데 큰일 난 거죠. 저도 그러는 사이에 미수금이 6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사모님이 대출을 한 돈이 1억이었는데 저에게 1,000만 원 정도 입금을 해 주셨고 다른 매입처에도 조금씩 나눠서 입금을 해 주었는데 입금을 해 주면 뭐하나요? 다시 올라갔는데 중국집에서 나온 수입은 양꼬치 전문점에 다 꼬라 박은 거죠. 정리를 하자면 매입처에 입금할 돈을 미수를 깔고 그 돈으로 양꼬치 전문점을 차린 겁니다. 일단 거래는 중단하고 집을 각서받고 수급만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믿고 거래했다가 저만 힘들어진 거죠. 당연히 결제도 잘 안되죠. 거래를 안하고 있는데 자기네 납품하는 식자재 업체를 먼저 입금을 해주고 일부 금액만 입금을 해주길래 싸우는 일도 많았고요. 결제가 잘 안돼서 저도 일부러 중국집에서 가장 바쁜 시간대에 점심에 찾아가서 수금을 해오는 일도 있었고요. 어떡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돼버리네요. 그 미수금이 입금이 돼야 제가 돈을 번 건데 돈만 빌려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국집에 봉사만 했네요. 사장님 말만 믿고 계속 물건을 납품한 제 잘못이 제일 크죠. 장사를 하실 거면 본인 돈으로 장사를 하지 왜 매입처에 입금할 돈으로 장사를 하는지 정말 화도 많이 나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어떡하라고. 제가 진작에 눈치를 까고 빠졌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만 남네요. 계속 결제가 안 돼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기네도 돈을 갚을 때가 너무 많다, 못 주겠다, 배째라 뭐 이런 식이죠. 일단 대화가 안 돼서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린 결과가 이거네요. 참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큰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는 처음이고요. 본인 주장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처음이고 거래할 때랑 거래를 안 할 때랑은 완전히 사람이 딴판이네요. 저도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제도 해줘야 되고 사업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게 월세에 물건값 입금에 나가는 비용은 많고 입금될 돈은 안 들어오고 미수로 많이 깔려서 정말 미치겠고 피가 마릅니다. 유통업을 준비하시거나 운영 중이신 분들은
저보다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미수금이 많은 거래처는 보증보험을 생각을 해보시고 거래할 때 사업자의 대표자가 사장님 성함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요즘 불경기로 많이 힘들고 장사가 안 돼서 힘드시겠지만 사장님들께서 힘든 만큼 저희도 똑같이 힘이 드니 그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업 번창하시고요. 감사합니다.